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가시네요. 지난번에 조금 설명이, 임철조 선생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또 보고 또 봐도, 임철조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례명조에서 오늘 두 개 마지막 할 건데 절대적으로 또 잘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임철조 선생님의 설명은 해드리고 사례명조로 넘어가서 진신과 가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진짜와 가짜가 섞였다. 섞여서 있을 때는 차이가 난다는 놈. 야, 이거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참 모른다라는 거예요. 밝지도 않고 또 어둡지도 않아요. 그래서 밝기를 둔전이라고 해서 이 둔전이란 곧 어물어물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엉거주춤한다는 뜻이죠. 재강이 불여.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철조 선생이요. 인월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인월만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 속에 무병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무병갑이 들었는데 이 갑목을 위주로 설명을 하세요. 자, 이게 사령을 했는데 무토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인월인데 근거 없는 경금을 또 쓸 때 이런 때 또 어떡할 것이냐라고 해서 사례명조를 3개를 하시는데 뭐예요? 지난번에 강의한 거는 일단 내려가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뭐예요? 무토가 사령하고 경금 아예 원령을 안 잡고 있을 때 용신을 쓰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진신과 함께 비춰주질 않는 거예요. 재강을 못해서 암처에서 그러니까 심진 진짜를 찾아야 된다. 암암리에 그 진짜를 찾으면 바로 그것이 진짜가 된다. 그러니까 용신이 엉겹결에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용신은 찾아놓고 쓰면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다. 뭐 진짜 가짜 찾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진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엉거주춤했던 게 이게 월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또 원전을 또 보니까 역시 여기에서는 좀 설명하시는 게 좀 부실해요. 자, 봅시다. 왜 월을 빼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에는 유진가, 기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 진신이 실세를 하고요. 가신이 듣고 그랬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가신이 듣고 그랬다는 건 무토가 투출했는데 그 주위에 지지에 이렇게 연일시에 월이 아니죠. 월은 이미 인목이 잡고 있으니까 연일시지에 무토가 있다. 진술충미가 있으면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 얘기고요. 가신이 듣고 그랬어요. 진신실세 가신 듣고 그랬어요. 법당 마땅히 따라야 된다. 이 법자는 따르라는 뜻이에요. 이용하라. 이진위가 진짜는 가짜로 여기고 진가위진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니 또 기에도 선호가 있다. 진기가 미도, 진기가 채 오지도 않았을 때 가기가 먼저 도착을 했다면 마땅히 진은 작가, 진을 가짜로 쓰고 여기고 이가 작진, 가짜를 진짜로 여겨라 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만약 인월이에요. 월지가 인입니다. 불투 간목이 투출하지 않고 무토가 투출했을 땐 월지를 빼고 연일시지에 진술충미지류가 있다면 역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무토를 용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 불투무토 투출하지 않고 보세요. 투지이금 금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제 목화가 이제 이 인월 속에는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이든 화든 사령을 했어요. 하면은 연일시지 이거 제대로 맞는 거예요. 이거는 득 신자를 얻어서 충인 인목을 충하고요. 혹득
축유 공금을 한다든지 천간으로 무기토가 있어서 금을 생한다든지. 자, 오늘 마지막 것은 기토가 두 개인데도 금을 생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차는 위 진신실세, 이건 진실 원령을 잡고 있는 세력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진신이란 가신특급, 가신이 국을 얻은 것이니 역시 가추영, 그 추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 사주에서 진신이 부족하고 가기가 역허, 둘 다 마찬가지예요. 진신도 부족하고 가신도 역시 허약하면, 자, 그런데 일주가 가짜를 좋아하고 증진, 진짜를 미워하게 되면 반드시 세운에선 진짜를 돕고 억가하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이 밑에도 잠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의를 찾아보니까 부가 억진이에요. 일주가 뭘 좋아해요? 가짜를 좋아하고 진짜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세운에서 가짜를 도와주고 진짜를 눌러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발복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세운에서 조진선과 이렇게 되면 흉화가 립지, 뻔히 서서 들여다본다는 거죠. 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징의를 찾아본 거고요. 요 밑에도 징의에서는 쏙 빠진 소리가 있어요. 말이 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징의에서는 싹 빼뜨렸어요. 그런데 여긴 그냥 원문대로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실지가 투허는 투항하는 거예요. 가짜한테 투항하는 것이요. 이것이 실지가 승실, 실지를 허자가 뭐예요? 실지를, 이게 가짜인데 실로 바뀌어, 여기가 실이니까 실허니까 진가가 아니라요. 이것은 실지가 투허, 빈 것에 투항하는 것이고, 또 빈 것이 곧 실지를 타는 것이다. 진가를 바꾼 거예요. 진실로. 시유, 이와 비슷한 것이 의자가 병 고치는 사람이, 이건 이제 한약입니다. 알기를 상과 환기입니다. 이건. 제가 한의원에 어려서 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그 한의원에서 선생님한테 뵀어요. 소아까지. 물론 이제 저기까지는 뛰었죠. 한국번역원 3년을 다녀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장을 탔어요. 상과 환기는 능생인, 사람을 살린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이 부지 알지 못합니다. 상과 환기가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기를 비상과 이건 망초입니다. 이건 아주 독약이에요. 이거 제가 흥분을 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우스를 안 건드렸어요. 비상과 망초가 알다, 능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것만 알고 알지 못합니다. 비상과 망초가 능구인, 사람을 살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유시, 만약 병이 있다면 복약하면 약은 곧 그 약을 복약하면 곧 뭐예요? 삼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비상도 법제를 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병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치는데, 병이 없을 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냥 쓸데없이 약 함부로 먹지 말라는 소리죠. 아이고, 넘칩니다. 함부로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약을. 죽는다. 또한 명에도 귀천이 있다. 이거 7번이에요. 귀천이 있고, 나쁨과 바람도 무상, 한결같지 않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동정지간에도 동하고 고요함에도 막불 하면은 이거는 이중부정이니까 이것이 있다. 진가의 자치가 있는 것이니 격국에서도 오히려 진가가 있는데 용신에서 어찌 진가가 없겠는가? 있다 이거죠. 용신에서도 무릇 대범 편안하고 형통하고
조상으로부터 은비예요.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공한 복을 받아서 성공한 자는 진신이 이것도 진신이래네요. 득영거다하고 창업흥가한다. 그러면서 노동을 하거나 녹록해요. 녹록이라는 것은 이거는 곧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안일 조금 편안한 것. 요즘 사람들 다 이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신특급자다. 많이 편안하니 혹 진신이 상처를 받고 있는 자는 얇게 받아서 후창 두텁게 창업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게 없어요. 제가 각주 처리를 안 했는데 컴퓨터가 제가 지금 조금 고장이 났는지 각주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박잡자 이건 섞인 거예요. 많이 섞인 자 진신이 부족해서 많이 점거한 자 그러는 이것이 뭐예요? 진심타박자. 이건 11번을 지어야 되겠네요. 일생 기도하면서 일생기도 평생 동안 어떻게 된다?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한다는 거죠. 넘어섰다 일어섰다를 하고요. 세상살이가 기구해요. 그러면 이것이 여하튼 여기서 설명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신 부족거다다, 가신이 부족거다다, 진신이 부족거다다. 이게 자꾸만 참 이게 여기서 좀 꼬여요. 제가 다시 한번 징의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제가 한번 더 이제 후세에 강의를 할 때 그래서 여기가 징의에는 없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지 무불허매라 라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경험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진신과 가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 그렇게 깨끗하진 않다. 그래서 아마 설하고는 이걸 옮기면서 뒷부분은 뺀 것 같아요. 빼에 말이 맞고요. 이 앞부분이 이게 이제 이것이 인월에 태어나갔고요. 무토를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신이죠. 무토를 용신으로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목체 금토 용조에서 뭐예요? 토가 용신이고요. 금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이 채니까 이 금운이나 대에 좋겠죠. 뭐예요? 수운은 별로 안 좋겠죠. 말미에는 마루는 좋은 운입니다. 자, 오늘 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 상관격이네요. 상관격이란 곧 인월이니까요. 계수일주가 상관격입니다. 경술, 무인, 개미, 개축이라고 해서 특수격이 됐어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극설교각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은 극설교각격은 뭐예요? 인성을 쓰든지 비겁을 쓰려는 거죠. 극과 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가 약해진 거예요. 계수생호 입춘 26일 후, 입춘 후 26일이다. 마땅히 간목 진신이 사령했다는 건 알 수 있다. 청간으로는 토금이 병토했지, 간목이 투출하진 않았죠. 그래서 지지로 축술 통근했어요. 여기요. 축술. 그래서 경금도 쓸 수 있어요. 축토는 이 계수를 받쳐주고 있죠. 상관이 비록 당령을 한다 하더라도 관설지세가 종횡무진한다고 하죠. 종횡하고 있다. 즉 시킨다. 어떻게 해요? 상관이 적살, 살로서 이게 토체니까요. 살로서 한번 대적을 하려고 시키는데 오히려 일주 반설. 일주의 기운을 설하고 있으니까 일주가 오히려 힘이 빠지죠. 그래서 못 쓴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미능작호, 오히려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금이 수시 가신, 경금이 비록 가신으로 쓸 수 있지만 무여, 뭐만 못하다라는 소리예요. 일주가 애가 증진이라고 해서 일주가
가짜를 사랑하고 진짜를 미워하는 것이니 용이 경금을 씀으로써 두 가지의 방법이 생긴다. 양직지묘, 두 가지의 묘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째, 즉 관사를 화해해서 어떻게 강복함을 화하고, 두 번째 생아지 일간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금이 인성이니까 비견방신하고요. 또 그 옆에 개수 있죠. 운ung 윤토양금하니 제하면 차례제자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중원서부터, 여기 중운이 여기 신금이에요. 말운이죠 오히려. 중운이 남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남방은 안 좋습니다. 생살괴인 살을 생하고 인성을 깨트리니 분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만나지 못했어요. 갑신운이나 대서야. 이게 지금 6대운인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섯. 갑신운이나 대서야. 이건 말년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저러나 60 넘어서 뭐를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했다고 하십니다. 갑신년에 운전 서방함으로써 용신득지하니 득군공. 군대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전쟁터에 나갔죠. 비승 그냥 날렸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 지현. 현감이 된 거죠. 의료갱가, 의료대운이 더욱 아름다웠다. 사지 주목까지 되네요. 그래서 일교 병운에 어떻게 해요? 괴경, 경금을 깨트는 바람에 불러 죽었다. 죽을 나이가 됐죠. 병화대운 정도면요. 8대운이 되는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죽을만 하죠. 나이가 뭐. 병술대운이면 끝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즐기는 명이다. 이 명조는 무게중심의 이론인 오행체육론으로도 특수격이 나와요. 극설교각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이 적천수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격을 특수격으로 잡은 거예요. 다음 격도 마찬가지예요. 식상용비격으로 나옵니다. 중운까지는 참 어렵게 살았겠죠. 말년운에 갑신의료대운에 용신득지에서요 득군공하고요 비승지연까지 해서 의료는 더 아름다워서 주목까지 됐죠. 병대운인데 병술대운 되면 이 사주는 끝납니다. 극설교각극이에요. 토체 목수용조이나 한데요 특수격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사례명조 몇 번인가요? 번호도 보지 않았네요. 197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가 좋은 거예요. 갑대운까지 안 좋죠. 이렇게 해도 이 천간으로 참 그래도 경신임계해서 이 4, 5대운을 피하는 거예요. 미대운이 안 좋죠. 경진대운이 참 괜찮네요. 경진대운은 좋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 했겠네요. 요즘 우리 사는 게 다 저렇습니다. 이런 사주가 보통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상관격이네요. 자, 이것도 식상용비격으로 나옵니다. 특수격이에요. 차조 이승론지 한금희와 해월에 태어난 신금일주 한양 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일주가 절로 록을 깔고 앉았죠. 그래서 반드시 용 병화 무의 병화를 쓴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래서 알지 못함이라 수세 창광하다. 이 창광이라는 건 미쳐 날뛴다는 뜻이에요. 해서 수체 토화 용조인데요. 화는 없고요. 토는 음토라 쓸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그러네요. 참 그래서 비겁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네요. 식상 용비격이에요. 식상이 강해서 비겁을 쓴다라는 거예요. 병은 뭐냐? 절거, 명주원신. 명주원신이란 뭐예요? 저 신금의 기운을 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가 많으니까요. 부단, 불능용관, 관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이 만약 혹 관을 쓰더라도 병화는 오직 뭐예요?
근기 뿌리에 이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에 뿌리에 내릴 곳이 없어요. 반드시 필수 용기토지인 인성은 기토를 쓰려고 해도 사기지수 기토를 써서 물을 막으려고 하는데도 물을 막고 금을생해서 위화 화를 보호하려고 하는데도 병화가 입 해공임절 해수의 임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기는 해요. 병화 생토 병화가 토를 생하기를 하고 싶은데 병화는 먼저 뭐예요? 수국국 수국 받는다. 수의 극을 받으니 어찌 능히 생토 능히 토를 생할 수가 있느냐. 소위 기토도 반피수상 오히려 수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토는 무토 모양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신무정 진신은 정이 없다. 가신허탈 가신은 또 허탈하다. 초운 경자신축은 비겁방신하니 그래서 도움 지복 이 도는 입에다 칼을 물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강도죠. 날강도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 부모덕을 탔다라고 해요. 도움지복이다. 의식팍풍 옷과 그러니까 의식이 잘못 풍부했다. 이 문에는 정간이라고 해서 이건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일교 인운이 되면은 동방목지로서 허토수상 토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극설교화가 된 거죠. 파탕조업, 조업이 이제 물려받은 도모재산이 깨지는 겁니다. 형처극자였네요. 출애부지소조, 밖으로 나가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명주입니다. 참 안 됐네요. 이 사주도 무게중심 오행체형으로는요 특수격이에요. 식상용비격이 됩니다. 이건 인성을 쓸 수가 없으면 관성을 쓰라고 해야 되는데 관성도 없어요. 그러니 토가 저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기토는 못 씁니다. 절대 물을 막지 못해요. 수다 금침하고요. 그래서 오행체형으로는요 수오행인데 수체 토화용조이나 이거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식상용비격으로요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입니다. 식상이 강해서 비겁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일주의 힘을 도와주는 거죠. 198번이에요. 묘운에 죽었어요. 이 뒤운도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식상용비격입니다. 그리고 특수격이에요. 식상용비격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뒷부분은 임철조 선생의 뒷부분은 설명하는데 조금 난해해요. 다음번에 강의할 때는 적천수 징의를 딱 갖다 놓고 각주 처리를 이 컴퓨터가 각주를 누르니까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임철조 선생의 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뒷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그러나 사례명조에서는 그대로 딱딱 찍으니까 오히려 사례명조에서 진신과 가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신과 가신은 그건 뭐냐? 원령에서 원령을 잡고 있으면서 과연 그걸 부족 비춰주냐 비춰주지 못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신 가신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가신을 쓰는 사주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은 28장 강유장이 되겠습니다. 강과 유, 강함과 부드러움. 마치겠습니다.